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식TV의 도리입니다. 자, 요즘은 그냥 잡주장세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아세아텍, 디젠스 같은 황교안 정치 테마주, 중국에서 치사율 높은 AI 발병으로 마니커 FNG 같은 닭고기 관련 테마, 수산물 관련 테마, 신라 SG 같은, 그리고 바른손 등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 관련한 테마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동스틸과 같은 대북 테마 종목들이 몇 개 돌아가면서 슈팅이 나왔을 뿐이고요. 정통 수급주들은 돈도 돌지 않고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쯤부터 해서 현재까지 HLB 공매도 변화와 주가의 관계를 간단한 엑셀로 작업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영상이 길어지고 내용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벌써부터 좀 걱정이긴 하지만 오늘 영상이 초보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LB의 공매도 잔고 수량 변화에 대한 영상을 찍기 시작한 이유는 9월 30일 날 첫 상한가를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10월 한 달 내내 HLB가 4만 원대의 주가에서 21만 원까지 주가가 수직 상승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받았고요. 10월 24일 피크로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 시기에 초보자분들은 이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확신을 하고 그것들 외에 공매도 외의 것들은 공매도 외에 하락하는 이유 등은 생각할 겨를 없이 공매도만 없어지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가 하락은 단순히 공매도 하나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HLB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공매도 현황을 클릭하시면 공매도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빠른 게 8월 12일부터 공매도 잔고 수량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공매도 잔고 수량을 한번 보죠. 자, 8월 12일 이때 잔고 수량은요. 공매도 잔고 수량은 44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월 26일 이때 공매도 잔고 수량은 540만 주 이상이 되는데요. 이 12일부터 26일까지 공매도 잔고 수량은 약 100만 주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2일, 13일, 14일 보면 17만 주, 15만 주, 20만 주, 14만 주 이렇게 해서 10만 주 이상이 들어오는데 이 10만 주 이상의 공매도 수량은 적은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것일까요? 자, 정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많다 적다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요 근래의 수량과 비교를 해보면 자, 오늘은 1600주 정도 공매도가 들어왔고요. 어제는 12,000주 정도, 그 다음에 그 6일 같은 경우는 28,0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 8월 이 시기에 요때 들어왔던 공매도량은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주가는 어땠는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가 8월 12일이고요. 이때 종가는 26,3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7일 종가는 39,700원이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자, 요쯤 되는 요 기간 동안 공매도는 100만 주 이상 상승했는데 주가는 만원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꼭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 공격은 언제 들어올까요? 그러면 금일 공매도 들어온 수량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들어오는 첫 번째는 시장 하방이 확실하게 보여질 때입니다. 자, 이번 설 연휴 기간이 시작되긴 23일, 1월 23일이죠. 전에는 공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설 연휴 기간에 중국에서 발생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시장의 공포감이 왔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주가의 방향을 하방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강하게 치죠. 그리고 이런 시장 공포감의 확신은 어떻게 생겨나냐? 중국의 전염병 발병으로 인해서 중국 내의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최대 교역국인 한국의 경제의 타격도 당연히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한국 증시의 악재로 반영이 되고,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왔던 공매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여기가 이제 28일, 23일 여기 때부터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는데, 보시면 이때부터 강하게 들어왔던 공매도는 이날까지 많이 들어오는데, 최저점을 찍을 때까지 2월 3일까지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왔던 공매도는 이쪽에서 쇼크버닝이 들어옵니다. 데이터상에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날 들어왔던 공매도는 다음 날부터 주가가 상승하면서 분명히 손실을 보고 있을 텐데, 무튼 시장의 악재가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는 강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의 두 번째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입니다. 이제 이때가 9월 30일이고요. 이때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호재가 연속해서 터지게 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죠. 자, 9월 30일 요날 HLB 리보세라닙 임상 3상의 성공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날 13일날 이날 9월 30일날 공매도는 13만 주가 들어왔고요. 이때서부터 11월 때까지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잔고 수량은 공매도가 늘어나는 만큼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4만원 아래 요때 들어왔던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손실이 커졌고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쳤던 애들은 여기서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들어온 애들은 뭐 수익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 공매도가 들어오는 이유는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 주가가 상한가 혹은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게 할 수 있었던 재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재료가 노출이 되면 반대로 악재로 변하기 때문에 주가는 일정 부분 상승을 하다가 단기간에 큰 상승폭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재료의 크기에 따라, 그 다음에 연속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단기간의 큰 상승은 꼭대기를 찍고 나서 무조건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럼 이때 하락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공매도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단순히 공매도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HLB에 들어오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 더 할 말은 있지만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가 상황을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금일 종가는 10만 6천 원이었고요. 3.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이 신종 코로나 악재가 있었던 때의 주가로 다시 복귀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주식 종목마다 종목 특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좀 오래된 개인 투자자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3,000개가 되는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 3,000개나 되는 모든 종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오래 주식하신 분들은 종목 특성, 전업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종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특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 특성, 종특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특정 종목의 주가는 패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뭐 특정 특정 패턴을 가진 종목들은 시장 안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말씀을 몇 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은머리 외인이 매수 혹은 매도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많이 사는 날은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는 날 단타 매매의 성공 확률이 높으므로 매수와 자리를 잘 찾아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날은 외인이 많이 매집을 하기 때문에 개인 장이 끝나고 나서 매매 동향을 보면 알겠지만 개인들은 매도가 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는 날에 개인은 사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날에 개인은 판다는 것입니다. 자, HLB는 기관 중에서 특히 금융투자하고 사모펀드가 잘 매수를 하는데요. 이 금융투자하고 사모펀드가 매수를 시작하게 되면 며칠 동안 쭉 사기 때문에 팔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곳이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꼭 HLB에만 해당되는 특성은 아니지만 HLB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학습한 종목들을 가지고 비슷한 패턴의 다른 종목들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타 매매의 근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이 한 달 단위의 수급 변화, 여기에서 제 이 개인의 매수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고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단기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HLB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서는 단타 매매에 활용을 하는 게 기준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특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오늘 공매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월 10일 금일 공매도 거래량은 1,685주였고요. 공매도 거래대금은 1.7억이었습니다. 오늘 총 거래대금이 552억이 터졌는데요. 그 중에 공매도 대금
매매 비중은 0.32%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이슈에 대한 하방 압력은 끝났고 공매도도 시장의 하방 압력의 이유가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매도도 들어올 만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2월 6일 공매도 잔고는요 506만 7,369주로 전날보다 9만 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2월 6일 공매도 증감을 보시면 2월 5일 공매도는 515만 7,603주였고요. 6일날 공매도 거래량은 28,555주였고 합치면 518만 주 정도 되는데 실제 2월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506만 7,369주로 11만 8천 주 정도 실제 수량이 줄어 있습니다. 요 정도가 다시 쇼커버링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10만 원 언저리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HLB는 이제 NDA 전까지 특별한 뉴스가 없다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단타로 HLB를 매매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의 매수가 강할 때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프로그램 매도가 보인다 싶으면 다시 빠지는 식으로 단타를 갖다가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제 2월달 아직 많이 지나지 않고 이제 중반을 향해 가는데 아직까지 3월 NDA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3월달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주가가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HLB 공매도 포지션 변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